자, 삼국시대 세기별 흐름 볼게요. 고구려 두 문자 해보면은 큰 고동의 맛이 고소하다. 광장시장으로 가자. 영양 보장하마. 여기 옆에 있는 숫자가 색이에요. 그러니까 태, 고, 동, 미. 이게 1, 2, 3, 4색이에요. 근데 4색이에 고소까지 4색이고 광장문 전성기 때죠. 5색이고 6색이는 의미 있는 왕 없고 7색이에 영양왕, 영유왕, 보장왕 이렇게 7색이다. 백제는 비가 고이 그쳤다. 아씨, 비가 개면 똥이 무성할 텐데 어느 정도로 무지하게 무성할 텐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제는 3세기 고이왕 때부터 의미 있는 왕이 나와요. 그래서 고이왕 3세기, 근초고왕 침류왕 4세기, 아시 비계문동 엄청 고생한 왕들이죠. 장수왕의 남하 정책 때문에. 그게 5세기, 6세기에 무왕 성왕, 7세기에 아니 여기가 무령왕 성왕, 7세기에 무왕 의자왕 이렇게 된다. 신라는 4세기 때부터 4세기에 이제 김씨가 왕위를 독점하게 되죠. 내무왕 때. 그래서 4세기 때부터가 시작이에요. 삼국시대로 발전하는 연맹왕국에서 이제 고대 국가로 가는. 그래서 내눌소지법. 내눈을 소지하고 다니는 법은 진진선진. 진짜 선진 문물이다. 그리고 이제 무문신 이거는 이제 통일신라의 왕들인데 요 7세기라서 같이 써놓은 거고요. 4세기 때 내무왕, 5세기 때 눌지왕, 소지왕, 6세기 때 지증왕, 버풍왕, 진흥왕, 전성기죠. 그리고 진진선진, 진평왕, 선덕여왕, 진덕여왕 이렇게 됩니다. 자, 1에서 3세기부터 볼게요. 1에서 3세기, 4세기 중반까지 삼국은 각자 도생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삼국 간에 어떤 서로 공격하고 싸우고 이런 게 없었고 각자 연맹왕국에서 고대 왕국으로, 고대 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서 각자 노력하고 있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1에서 3세기는 고구려는 1세기 때부터 의미 있는 업적을 가진 왕이 나옵니다. 태조왕이 1세기 때 왕인데 게르부 고씨가 왕위를 독점하면서 연맹왕국에서 고대 국가로 한 단계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2세기 때 고구려 고국천왕은 이제 부자상속과 행정적 오부 개편을 해서 이제 한 집안이 왕위를 독식할 때까지는 형제상속이었어요. 그랬다가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부자상속과 이제 돌아가면서 왕을 했던 연맹왕국 단계에서 돌아가면서 왕을 했던 그 남은 부족장들이 그 남은 부족이 행정적 5부로 부족이 행정적 5부로 개편되면서 그 왕의 밑으로 이제 편입되는 거죠. 그게 이제 2세기 고구려는 2세기 때예요. 그리고 3세기 동천왕 때는 그 고구려 지역에 고조선 때 멸망하면서 한무제가 한사군이라고 한군현 식민지 같은 걸 설치했잖아요. 그게 고구려 땅에 있었어요. 평양에 낭랑이라는 게 있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없애는 게 고구려의 주 관심사였기 때문에 동천왕은 서안평을 공격을 해서 낭랑을 축출하려고 했으나 실패했고, 4세기 미천왕 때 서안평을 공격해서 성공함으로써 낭랑을 축출하게 된다. 그래서 이 미천왕까지는 삼국 간의 영향은 없고 그냥 각자 도생을 하는 과정에서 고구려는 3세기, 4세기 때 낭랑을 축출하려고 노력했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 3세기 때 드디어 백제도 첫 번째 나오는 왕이 고이왕이에요. 고이왕이 한강 유역을 점령하면서 또 율령을 반포화해서 전성기에 디딤돌을 놓는 왕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3세기 때 백제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4세기 볼게요. 4세기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 간에 굉장히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4, 5, 6세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을 하잖아요. 4세기는 백제의 전성기예요. 백제부터 보면은 3세기 때 고이왕이 율령 반포를 하면서 전성기에 디딤돌을 놨고 그거를 바탕으로 근초고왕 때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게 346년에서 375년. 그러니까 3세기 하반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아들인 침류왕 때는 불교를 수용하게 되고 백제는 4세기 때 이 정도가 있는데 4세기 백제가 이 전성기를 맞으면서 고구려가 타격을 입어요. 미천왕까지는 3세기 초반이라서 그냥 한사군 몰아내는 정도의 업적이 있고 이 고국원왕 때 이게 이제 근초고왕이랑 이 시기가 겹치잖아요. 이때 근초고왕이 평양성 공격해서 고국원왕이 전쟁에서 전사합니다. 고구려 전쟁의 신이에요. 막 중국의 북방 민족들 다 제끼던 애들인데 충격을 먹었겠죠. 전쟁에서 한낱 쪼렙이라고 여겼던 백제에게 감히 고구려 왕이 전사했으니까. 그래서 소수리망 그 아들인데 소수리망은 이 악물고 내시를 기해요. 그래서 율령 반포하고 불교 받아들이고 이러면서 국가의 힘을 쌓고 그래서 광개토 대왕 때 드디어 활발한 정복 활동을 펼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초반이라서 보통 이제 5세기로 보기도 해요. 5세기가 고구려의 시기니까.
그래서 4세기 말에 광개토 대왕이 있었고 4세기는 근초고왕의 전성기다. 그리고 신라는 처음 4세기 때부터 의미 있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박석김 연명왕국 단계에서 이 박석김 씨가 돌아가면서 왕을 하다가 김 씨가 왕위를 독점하는 게 4세기예요. 이 한 집안이 왕을 독점하면서 고대국가로 진입을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라는 4세기 때 고대국가로 진입을 하게 되고 4세기 때 이 내무랑 요 제위 업적을 보면 근초고왕과도 겹치고 광개토 대왕과도 겹쳐요. 그러니까 두 나라의 전성기를 다 겪은 왕이 내무랑이에요. 그 두 나라가 강성함에도 불구하고 신라가 살아남았던 건 내무랑의 덕이다. 뭐 내무를 잘 써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신라는 워낙 쪼렙이었기 때문에 백제나 고구려나 그다지 신경을 안 썼다. 심지어 광개토 대왕은 신라의 왜구가 쳐들어왔을 때 왜구를 몰아내준 그래서 신라를 돕기까지 했죠. 그게 4세기까지의 일이고 자 5세기가 되면 고구려의 완연한 전성기예요. 백제와 신라는 완전 죽어나가는 시기죠. 그래서 고구려 하면 광장문이에요. 광장시장 가자. 그래서 광개토 대왕이 북쪽으로 영토를 엄청 넓히고 장수왕은 남하정책으로 남쪽으로 영토를 넓히고 그리고 문자왕은 부여를 마지막 남은 초기국가 부여를 정복하면서 최대 영토를 이루는 최고의 전성기를 이룹니다. 이때 백제와 신라는 죽어나요. 근데 신라부터 보면 신라의 의미 있는 왕은 5세기는 그냥 나제 동맹을 맺은 왕밖에 없는 거예요. 눌지마리간, 눌지왕과 소지마리간. 소지왕은 둘 다 백제와 살기 위해서 고구려의 파상적인 공격에 살아남으려면 어떤 연맹이라도 맺어서 힘을 합쳐야겠죠. 그래서 눌지왕은 이 비유왕과 나제 동맹을 맺고 소지왕은 동성왕과 나제 동맹을 맺는다. 이렇게 두 개의 왕만 5세기에는 신라는. 근데 백제는 좀 알아둬야 될 왕이 더 많아요. 왜냐? 고구려한테 엄청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두드려 맞은 왕들을 좀 알아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백제는 아신왕은 광개토 대왕 때 한 대 맞은 거예요. 그래서 아시 짜증나는 왕이다 해서 아신왕은 광개토 대왕한테 전쟁에서 굴복하는 왕이고 비유왕 때부터는 계속 광개토 대왕은 그냥 북방 영토 점령하느라 남쪽으로는 잠깐 내려왔다가 간 게 단데 장수왕은 남하정책 피면서 계속 남쪽으로 내려와서 백제를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비유왕은 눌지왕이랑 나제 동맹을 맺고 계로왕은 장수왕에게 싸우다 전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초고왕은 고구려왕을 한 명 죽였고 고구려는 백제왕을 한 명 죽였다. 그래서 백제의 죽은 왕이 계로왕이다. 이거 알아놓으셔야 되고 계로왕이 장수왕 때 전사하고 장수왕이 한강 유역을 점령하니까 백제는 수도를 남쪽으로 더 웅크리고 내려가야겠죠. 그래서 문주왕은 뒤로 웅크리었어요. 그러면서 문주왕이 웅크려서 웅진으로 천도했다. 요거 알아놓으시고 동성왕은 소지왕과 나제 동맹을 맺은 왕이다. 5세기 때는 그러니까 백제 신라는 죽어난 거예요. 고구려의 전성기라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6세기 볼게요. 5세기 때 고구려가 엄청 잘 나간데 그 다음에 6세기는 의미 있는 왕이 없어요. 고구려가. 그래서 고구려의 힘은 떨어지고 그와 동시에 신라와 백제는 제도약을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해요. 그래서 신라도 노력하고 백제도 노력하는데 결국은 신라의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자, 왕 보면은 고구려는 의미 있는 왕이 없어요. 굳이 따지자면 안원왕이라고 영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이라는 걸가 만들어질 때 왕이 안원왕이다. 근데 뭐 이 정도? 이건 뭐 의미 있는 왕도 아니에요. 그리고 양원왕은 이제 한강 유역을 빼앗긴 왕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왕과 진흥왕이 나제 동맹을 맺어서 한강 유역을 차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한강 유역을 뺏긴 왕이 고구려는 양원왕이다. 다 의미 없는 왕이다. 정치적인 업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백제는 무령왕 때 이제 다시 한번 중흥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무령왕 때 좀 힘을 기르고 지방에 22담로를 파견하면서 지방도 통제하고 이러면서 좀 중흥을 노력하고 성왕은 더 나아가서 사비로 천도하면서 중앙 관제 쫙 개편하고 이러면서 백제 다시 한번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랬다가 진흥왕의 배신에 등에 칼을 맞고 진흥왕과 싸우다 관산성에서 전사를 하게 되죠. 성왕은. 자, 6세기는 신라의 전성기라고 그랬어요. 고구려가 힘이 없어지니까 6세기 지증왕 먹고 사는 걸 좀 해결을 했어요. 뭐 그래서 좀 국가에 힘을 보탰고 법흥왕 때 율령 반포하고 불교 공인하면서 전성기에 디딤돌을 놓게 돼요. 그리고 진흥왕 때 법흥왕과 무령왕 다 이제 좀 중흥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성왕과 진흥왕의 전쟁에서 성왕이 지면서 진흥왕이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세기는 신라의 전성기다. 요 정도 생각해 놓으시면 되고, 자, 7세기는 고구려는 수나라가 이제 7세기가 되면 6세기 말 7세기에 수나라가 통일왕국을 이제 세우거든요. 수나라랑 당나라가.
그러면서 이제 북방에 있으니까 고구려는 수나라 당나라와 전쟁을 하고 백제는 뭐였어요? 성왕이 진흥왕의 배신에 등에 칼 맞고 싸우다 죽잖아요. 백제는 신라의 이를 갈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제동맹, 고구려와 동맹을 맺어서 신라를 끊임없이 공격을 해서 대하성에서 신라를 막 이제 김춘추의 사위와 딸을 죽이는 등 신라를 굉장히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신라는 코너에 몰리는 거예요. 고구려와 백제가 연합을 해서 막 공격을 하니까. 그래서 신라는 당나라로 눈을 돌려서 나당 동맹을 맺고 그 당나라의 힘을 빌려서 삼국을 통일하게 된다. 이게 이제 7세기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7세기 왕 하면 영야왕이 있죠. 영야왕은 수나라를 영양가를 따진 왕이라서 물은 영양가가 없잖아요. 칼로리 제로. 그래서 수나라를 물로 보고 수나라를 공격해서 살수대첩에서 수나라를 작살냅니다. 그리고 영유왕은 영유된 왕, 신하, 영계소문이 왕을 죽여서 분노에 영유할 때 거꾸로 흐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영계소문에게 전사한 왕이고 보장왕은 안시성 전투에서 당나라를 몰아내고 대하성 전투에서 대하성 전투는 백제의 싸움이지만 그래서 안시성 전투에서 당나라를 몰아내기도 했지만 이기기도 했지만 결국은 2차 당나라 침입 때 고구려가 멸망하게 된다. 보장왕 때. 그리고 신라는 무왕 때 다시 한번 익산으로 천도를 시도를 하면서 중흥을 맞이하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무왕 때. 하지만 의자왕 때 나당 연합군에게 백제가 멸망을 하게 된다. 그리고 신라는 7세기에 결국은 이제 통일을 해요. 삼국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진평왕 때는 고구려가 무서우니까 이제 걸사표라고 해서 북위에다가 수나라에다가 야 이거 좀 공격 좀 해라. 고구려 좀 공격해라. 이런 걸사표를 바치고요. 선덕여왕 때는 대여성 전투에서 코너에 몰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진덕여왕 때 나당 동맹을 맺고 그런 다음에 무열왕, 문무왕 때 삼국 통일을 이룬다. 요게 이제 어떤 삼국시대의 세기별 흐름이었습니다.